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을 꽉 채운 화려한 골드미스이고 싶으나 그렇지 않은 현실판 노처녀예요. 부모님에게는 한숨이요. 친구들에게는 눈치꾸러기죠. 저도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시집을 못 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래봬도 음대 킹타였거든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 졸업하자마자 피아노 학원까지 차렸거든요. 친구들은 학원 강사나 기간제 교사를 전전할 때 저는 원장님 소리를 들었으니 콧대가 하늘로 치솟았죠. 자존감은 하늘을 찔렀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한 탓일까요? 세상 물정 몰라서 학원을 정리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겠다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손 벌려 다시 시작한 학원이 어느덧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 동네에서 입소문도 타고 나름 자리를 탄탄하게 잡았죠. 학원 운영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지만 그 사이에 나이가 훌쩍 들어버렸어요.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때는 웬만한 남자는 눈에 차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소개팅은 고사하고 선자리마저 끊겨버렸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주말마다 할 일 없어 뒹굴거리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울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별일 아닌데도 급 흥분을 하게 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건가 봐요. 한 달 전부터 피아노 학원 바로 옆에서 새로운 학원이 들어오는지 하루 종일 요란하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피아노는 음률을 들으면서 연주해야 하는데 공사 소음으로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죠. 공사 시작 전 주의를 부탁했건만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수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달려갔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꽥꽥 소리를 지르며 화풀이를 하다가 온 것 같아요. 한바탕 난리를 치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무서운지 슬슬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태권도가 오픈하는 날 이벤트를 하는지 동네 꼬마들이 수십 명은 몰려온 것 같더라고요. 레크리에이션 강사까지 불러 종일 앰프를 켜고 방방 뛰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핑그르르 돌 지경이었어요. 다시 한번 가서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태권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날렵한 외모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가오는 태권도 사범님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태어나서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연예인 빼고 처음인 듯해요. 무슨 일이시냐고 다정하게 묻는데 목소리도 어쩜 그렇게 묵직한지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다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동네 꼬마들에게 그 사범님의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멋진 만화 속 남자 주인공과 같은 그 사범님은 저보다 8살이나 어린 30살이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건가 싶으면서도 매일 사범님을 볼 때마다 요동치는 마음을 잠재울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얘기하니 네가 연예인이냐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자라는 마음으로 사범님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어요. 예전 연애 스킬도 이제는 가물가물해서 인터넷으로 연하남 사귀기, 연하남에게 잘 보이는 방법 등을 검색하며 나름의 준비를 시작했죠. 일단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전하게 천천히 스며들 듯 친해지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 제 외모도 좀 더 어려 보이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학원 오픈 시간이 거의 일치해서 자주 마주치는데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며 동네 이웃으로 친하게 접근을 했죠.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자 사범님도 저를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통성명도 했지만 나이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동안 피부 관리며 오시며 신경을 쓴 게 빛을 보는 건지 사범님은 제가 자기 또래인 줄 알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 좋은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불금이라 다들 들뜨는 시간인데 조금은 허한 마음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범님도 학원 문을 닫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인사를 나누며 돌아서려는데 사범님께서 이 근처에 맛집이 오픈했다는데 가보셨나고 묻더라고요. 노련한 노처녀는 그 멘트가 작업 시그널임을 직감했죠. 몰라도 안다고 무조건 오케이 했어요. 그렇게 사범님과 무려 100일 만에 마주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사범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건 처음이라 긴장이 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젊은 나이에 사업을 일구는 마인드며 인성이며 나무랄 데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밝게 웃는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날 2차로 맥주까지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사범님도 그 시간이 좋았는지 개인적인 연락처까지 주고받았고 꾸준하게 연락하며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연말이 다가오고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던 그때 사범님이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사한 호텔에서 식사도 하고 트리로 아름답게 물든 거리도 걸으면서 다른 연인들 못지않게 분위기를 내보았죠. 그러다가 사범님이 갑자기 꽃다발과 반지를 주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저를 지켜보면서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너무 좋아 당장 사귀자고 하고 싶은데 나이를 얼버무렸던 게 마음에 걸려 망설였죠. 그랬더니 사범님은 천천히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나이를 말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실망을 할까 싶어 미안하기도 했고 지금의 좋은 관계가 깨질 것 같아 두렵기도 했어요. 빈지를 너무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 후회가 되기도 했고요. 몇 날 며칠 사범님의 연락을 피하며 고민하는 사이에 사범님은 애가 탔는지 피아노 학원 앞에서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얼굴을 직접 보고 얘기할 자신이 없어서 고민 끝에 장문의 문자를 써서 보냈어요. 사범님과 함께했던 제 마음은 모두 진심이었지만 나이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한 것은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정리하며 문자를 보내고 그동안 뭐 한 건가 꿈을 꾼 건가 싶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몸살이 오면서 며칠 동안 학원에 나가지 못했어요. 사범님의 답장도 없었고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시 학원에 나갔는데 학원에 꽃다발과 편지가 배달되어 있더라고요. 흔한 말 하나 할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세상 하나뿐인 당신이면 되는 건데 다른 이유가 필요할까요? 편지를 읽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사범님이 들어오면서 앞에 순댓국 맛집을 가자고 손을 잡아 끄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사범님과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해 마지막 날 밤 제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새해가 온다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칠 때 사범님과 저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서로의 사랑임을 확신하고 나눈 사랑이라서 그런가 낯설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호흡과 온기마저 내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일까 늘 궁금했는데 그날 밤 느낄 수 있었어요. 사범님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뼛속까지 멋진 남자였어요. 이런 멋진 남자가 제 남자라는 사실에 콧대가 하늘로 치솟네요. 알콩달콩 사랑하고 있으니 정말 살맛 나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미혼 남자입니다. 작년까지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다가 하루라도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30 넘은 나이에 부모님이랑 사는 것도 좀 그렇고 여자가 생기면 집에 데려와서 편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역은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이었고 한적한 동네였어요. 월세도 비싸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동네 주민들 중에 젊은 회사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중에 이쁜 여자들도 많아서 빨리 한 명 꼬셔서 연애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여자친구가 있더라도 밖에서 만나느라고 쓸데없이 숙박업소에 돈을 낭비하거나 같이 시간 보낼 만한 장소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취를 하니까 집으로 부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자취 시작하자마자 당장 알고 지내는 친한 여자 동생을 불러다가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동안 집이 없어서 서러웠는데 여자들이랑 밤새도록 술도 먹고 남들 눈치 안 보고 스킨십도 맘대로 했어요. 물론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서로 편하게 재미만 보는 사이였죠.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도 없고 사고를 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아는 모든 여자를 불러다가 그렇게 놀다 보니 슬슬 지겹더라고요. 집에 불러다가 술 먹고 하룻밤 보내는 일이 처음에는 신선하고 재밌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점점 더 공허한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이런 짧은 관계는 다 정리하고 진지하게 만남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는 모든 여자들은 클럽이나 헌팅포차 같은 곳에서 만난 즐기기 위한 사이뿐이라서 이미 볼장 다 본 여자들과는 사귀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한 만남을 원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얼마 전에 제 옆집으로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워낙 자주 사람들이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 옮기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 제 나이 또래의 여자가 새로 이사를 오는 것 같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계단 지나가다가 슬쩍 봤는데 그냥 조금 이쁜 편이구나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옆집 여자랑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사는 원룸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걸어 다녀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랑 자주 마주치곤 했습니다. 옆집 여자는 저와 비슷한 나이거나 조금 어려 보였어요. 그때 이사할 때는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도 괜찮게 생겼구나 싶었는데 옷을 쫙 빼입고 출근할 때 화장을 한 모습을 보니 진짜 미인이더라고요. 키도 163 정도의 딱 좋은 키였고 몸매도 살짝 살집이 있고 글래머 느낌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먼저 친해지고 싶어서 인사를 했고 그 여자도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줬어요. 그 뒤로부터 서로 마주치면 가볍게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는데 매일 보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계단을 함께 걸어 내려오면서 하루 안부도 묻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그녀 생각만 나더라고요. 웃어주는 얼굴도 좋았고 풍만한 몸매와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도 좋았습니다. 손에 반지도 없었고 같이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사귀는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쉬는 날 데이트 신청을 한번 하고 싶은데 마땅히 명분이 없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제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에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옆방에서 아침부터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쿵쿵 소리가 심하게 나서 잠을 다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적당히 들리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30분 넘게 계속 쿵쿵거리길래 결국 못 참고 옆집으로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고 문이 열렸는데 편하게 입은 그녀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한 짧은 추리닝 반바지에 배꼽이 슬쩍 드러나 보이는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뭐라고 있었던 건지 머리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뭐 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더니 자기 때문에 잠 깼냐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대충 주변을 보니까 장식장을 새로 산 것 같더라고요. 바닥에 나무 조각이랑 각종 공구가 이리저리 정신없게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책장을 하나 샀는데 만들어야 하는 줄 모르고 샀어요. 그런 모습도 왠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그동안 조립하느라 힘들었던 건지 바로 고맙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녀의 집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책장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나무 판자의 무게도 있고 나사박을 것도 많아서 여자 혼자 하기에 쉽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원래 뭔가 만들고 조립하는 걸 좋아해서 금방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도와줬고 30분 만에 책장을 완성시킬 수 있었어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녀가 웃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녀가 그냥 보내기 미안하다고 점심 사줄 테니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때 시계는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저도 땀을 좀 흘렸고 그녀가 씻고 화장하려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면서 자기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집에 탕수육 짜장 세트를 시켜놓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집으로 여자를 부른 적은 많았지만 여자의 방에 찾아가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여자 방은 확실히 남자 방이랑은 다르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귀엽고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녀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잘 됐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돌싱녀였어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이혼녀였습니다.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5살짜리 딸도 하나 있었어요. 사진까지 제게 보여줬는데 그녀와 똑같이 생긴 딸은 너무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전 남편이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이 조금 슬퍼 보였어요. 그런 우울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 처지더라고요. 시간은 대낮이었지만 갑자기 그녀가 술이 땡긴다면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대낮부터 먹던 중국 음식의 술판이 벌어졌어요. 저와 그녀는 과거의 연애 이야기도 하고 스킨십이나 살짝 야시시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한 3병쯤 먹었을 때 낮술이라 그런지 술이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원래 맨정신이라면 절대로 그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술이 취했더니 용기가 생겨서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이혼했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그녀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뭔가 큰 실수했다고 깨닫고 미안하다고 재빨리 사과했지만 그녀는 차라리 잘 됐다면서 자기도 이번 기회에 이야기하고 마음 편해지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한참 아이 키우고 결혼 생활을 해야 할 때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닌 친구. 따라서 강남의 한 호스트 클럽을 갔다가 거기서 만난 남자에게 홀딱 빠졌다고 했어요. 전 남편이 생활비 하라고 준 돈도 전부 그 남자를 가져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집 사려고 모으고 있던 통장까지 훔쳐서 남자한테 다 가져다 바쳤답니다. 결국 그걸 들켜서 이혼당하고 딸도 뺏기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큰 잘못 저지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그녀가 조금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 뒤로 남자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제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거렸고 저는 대답을 듣자마자 그녀에게 다가가서 입에 키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지 말라고. 자기는 벌 받아야 하는 나쁜 여자라면서 거부하다가 1분도 안 지나서 자기가 더 들이대고 있었어요. 그런 쪽으로는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날 키스를 하고 사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키스까지만 하자고 하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옛날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도 괜찮다고 설득해서 결국엔 사귀게 되었어요. 3년 동안 남자를 못 만난 것에 대한 한을 푸는 것처럼 그녀는 매일같이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귀면서 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밖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네요. 항상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바로 키스부터 시작이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여자를 만나면서 이 정도로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애딸린 이혼녀이건 아니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은 사귄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 시간이 지날 헤어진다고 해도 다른 여자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